현대소설 3입니다. 저녁거리가 없지. 범수 동그라미.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번연한 속이지. 무얼로서는 무얼하오. 영주 동그라미. 풀죽은 대답을 한다. 그런 양복이라도 잡혀오구려. 그것만도 잡히고 어떡하려고 그러오. 그리 기나게 양복을 입고 출입을 할 일은 무엇이 있나. 여기서 이제 양복을 잡힌다는 말은 양복을 담보로 뭔가를 이렇게 얻어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주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두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기별이 올지도 모르는 터에 양복을 잡혀버리면 일껏 된 취직도 낭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럼 양복은 뭘 상징해? 뭔가 생계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만은 행여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다. 한심한 기대 밑줄.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거3 계산스러운 성미도 다 보겠네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그건 안 잡혀요. 여기서는 뭐야? 양복을 잡을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일 났어. 하도 막막한 때는 죽어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자식의 밑줄.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글쎄 왜 학교는 안 보내래요? 누구? 우리는 이 지경 되었으니 자식이나 잘 그렇게 해야지. 영주는 아이들이 생각나자 가슴을 찢고 싶게 보풀증이 나는 것이었다. 범주와 영주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 것이다. 보풀증에 한번 체크해 놓읍시다.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시켜 장래의 희망을 거기다 붙이자는 것이다. 그는 하다못하면 자기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뒤는 된다고 하고 또 그의 악취로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아니했다. 섣불리 공부를 시켰자 허리 부러질 만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방거충이가 될 것이오. 그러니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아니한다고 내내 우겨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통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을 참고해 가며 산술이니 이러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를 우선 가르치기로 했다. 그러나 영주가 보기에는 그것이 도무지 시원치 않고 미덥지가 못했다. 범수는 아내에게 너무도 번번이 듣는 푸념이라 그 대답을 또다시 되풀이하기가 성가셔 아무 말도 아니하려 했으나 아내는 오늘은 기어코 요정을 낼 듯이 기승을 부리려 든다. 글쎄 여보, 당신은 당신이 희망하는 일이나 있어서 그런다고. 나는 어쩌려고 그러고. 낸들 희망을 따려가지고 그리는 건 아니래도 그래. 자식들이 장래에 잘 살게 하자는 생각은 임자하고 꼭 같지만서도 단지 내가 곤란의 방법이 오르니까 이러는 거지. 꽉 막혔다잉.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공부 못한 놈이 막벌이 노동자나 되어 남의 하시나 밭이 잘 될 게 있더람. 그건 20년 전 사람이 하던 소리야. 번연히 눈앞에 실증을 보면서 그래. 무엇가 실증이란 말이오. 여기서의 실증은 현실에 대한 고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참. 여보,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마쳤지. 나도 명색 대학을 마쳤지. 그런데 시방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을 좀 보지 못해?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오. 당신 잘못이지. 세상 탓이야. 이런 세상에서도 남은 제가끔 공부를 해가지고 잘들 살아갑디다. 그건 우연이고 이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들이 살게 못돼요. 내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를 하나 할게. 들어볼라우? 듣기 싫어요. 영주는 말로는 언제든지 남편을 못 당하는지라 또 무슨 묘한 소리를 해서 올가미를 씌우나 싶어 톡 쏘아버렸다. 하따 그러지 말고 들어봐요. 자, 시방 내가 돈이 1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놈 돈을 어떻게 건사하기가 만만치 않거든. 돈을 넣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알겠소? 말해요. 그래, 책 상점에 가서 1원짜리 돈 지갑을 사지 않소. 자,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사. 영주는 유도를 받아 무심코 이렇게 대꾸를 한다. 거봐 글쎄 하고 범수는 싱글벙글 웃는다. 자, 여기서 싱글벙글 웃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본인이 유도하는 대로 아내가 생각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1원 가진 놈이 1원을 넣어두라고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야. 그래서 여기서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어째서 지갑을 쓸 때가 있어야지. 두었다가 돈 생기면 넣지. 그 두었다가가 문제였거든.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해. 알겠소? 난 모를 소리요. 못 알아듣기도 개의치 않지. 그렇지만 세상은 부자하고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헛개비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돈중이지요? 범수는 아까 눈독 들인 금비녀를 빼어 손바닥에 놓고 촐싹거려 보며 묻는다. 금비녀의 밑줄.
점원이 그것을 받아 덜에 달고 있는 동안에 범수는 다른 놈을 두어 개 빼어가지고는 어림하는 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촐싹거려 본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다소 긴장되어서 점원이 닷 돈 2푼 중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설렜대. 점원이 저울질을 하는 잠깐 동안에 손빠르게 한 개를 요술하듯이 소매 속에든지 어디든지 감추어야 할 것을 마땅 다 때리고 보니 범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으려니와 또한 담보에 단련도 없다.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엔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며 그 문상은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보통 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마한 금비녀 한 개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의 라스콜로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적인 노파를 내려찍는 장면을 생각하였고 오싹 등어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도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 보았다. 반성? 그러나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한가를 한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왜? 현실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게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현실이 힘드니까 도적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B에는 모두 공간의 이동? 아니 B의 공간의 이동 방금 없었지. 그러니까 1번 제껴야 되고요. A와 B에는 모두 인물의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이 있어야 된다.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이 있었어? 없었지. B에도 없었어요. A에는 이야기의 박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B에는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었다. 일단은 A부터 한번 봐볼까? 영주는 못할 것도 아니었다. 듣지 아니했다. 어떤 것이요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뭐 어쨌다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이야기 밖의 서술자 이게 틀린 거지.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A에는 외양묘사? 아니요 꺼지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두 인물 간의 갈등 그리고 B에는 내면 서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뻔한 사실을 묻는 남편을 책망하고 있다. 기억 부분 볼까요? 번연한 속이지 뭘 하고 맞는 말이고요. 니은 차나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했으니까 양복을 잡히라고 제안해 거부감 맞는 말이고요. 과신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비유를 하나 할게. 그래서 아까 유도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아내가 자기 생각에 따르기로 한 것에 흡족해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생각을 따르기로 한 것에 흡족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다? 결국에는 내 의도대로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훔칠 기회를 보면서 점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도 미음 봅시다. 몇 중이지요? 그래서 촐싹거려 본다. 그리고 뭐 실패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도둑질이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런 가치가 위로는 지갑을 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아니죠. 충분했죠. 위로는 산 지갑을 쓸모가 여러 가지다. 아니요. 쓸모 없다고 했어요. 일원으로 지갑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갑을 채우기 위하여 일원이 필요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지갑에 일원보다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제가 식민지 체제의 일환으로 도입한 근대적 교육제도 밑줄.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자리를 기대하기 극히 어려웠다. 체제 유지 밑줄. 일자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의 밑줄.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자로 정확한 명일의 주인공은 지식의 무용함,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간파하면서도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윤리의식을 버리지는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갈등한다. 그래서 훔치는 게 맞냐? 틀리냐? 막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러한 주인공의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양심 있는 지식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겠고 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영주의 한심한 기대는 범수가 일제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어렵겠군 맞는 말이고요. 산소린이 이러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는 범수가 자식들이 지식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할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니요.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었으면 공부를 시켰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임자도 여자 거부를 마쳤고 나도 명색 대학을 마쳤다는 말을 통해서 일제 근대적 교육제도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이었다. 그렇지만 체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남은 제가끔은 공부를 해가지고 잘돼 살아간다는 말을 영주는 당대 교육제도가 아닌 김한성을 간파하지 못했고 여기서 김한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였어요? 체제 유지에 사용하는 사람,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범수는 파악했고 영주는 파악하지 못했다. 맞는 말.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닮으라는 범수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존심과 윤리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났다 라고 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